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내일이면 다시 또 시장이 개장이 되고 또 4월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매도와 관련해서 공매도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전략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좀 어렵다는 글들이 있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한 뒤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공매도의 주요 세력은 헤지펀드가 될 수가 있고 이 헤지펀드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가 롱숏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롱숏 전략이라는 것은 부실한 기업들 혹은 실적과 업황이 좋지 못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실적과 업황이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게는 외국인의 새로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예시로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현대차도 그런 관점에서 어쩌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을 때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반도체 쇼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상만 제외한다면 지금 현대차를 바라보는 펀더멘탈 전혀 변한 것은 없거든요. 자, 예시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GM, 그리고 포드, 유럽에는 폭스바겐, 모두 현대차의 주가 흐름과 달리 고점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쇼티 현상이 현대차의 부정적인 재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을 옥죄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점들을 봤을 때 자동차, 반도체, 특히 이 두 가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수급이 좋지 못해서 지금의 주가의 탄력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만,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이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에 의해서 외국인들 새로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5월이 되기 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자료인데 MSCI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MSCI라는 것은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이고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3개월마다 지수 편입 종목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12일에 MSCI 지수 포트폴리오가 변경이 되는데 HMM, 하이브, SKC 이 세 종목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자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MSCI 편입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MSCI는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이고, 만약에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다면 이 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와 또 상장 지수 펀드, 이와 같은 패시브 자금들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일본 증시를 투자하게 된다면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는 어떠한 지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내와 달리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MSCI 지수, 이 지수 내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망한 종목 중에 하나가 HMM과 하이브, SKC 이렇게 세 종목이 있고, 조금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녹십자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MSCI 지수 편입 당시에 약 10일에서 15일 전부터 어떠한 종목이 편입이 가능한지 미리 예상을 하고 많은 수급이 유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MSCI 지수에 편입된 종목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약 10에서 15일 전부터 평균적으로 주가가 4.8%의 상승이 나왔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의 종목들 정말로 주가에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지난 2월달이죠. 2월달에는 지수에 편입된 종목이 없었으니까 과거 11월달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SK바이오팜은 11월 11일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었고, 그 당시 날짜가 이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5일 전, 약 2주 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상승 흐름이 나왔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SK케미칼, 이 종목도 동일한 날짜에 편입이 되었는데 장대 음봉이 나온 이날이거든요. 그런데 2주 전부터 주가 흐름을 보시면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산중공업,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1월 11일 이때거든요. 지금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MSCI 지수 편입이 확정되었던 11월 11일까지
지수가 조금씩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3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8월달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알테오젠이고요. 이때거든요. 8월 13일. 이때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었고 그 전부터 미리 주가는 조금씩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시젠. 시젠 같은 경우에도 8월 13일이 이때거든요. 그런데 직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추세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풍제약. 그런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8월 13일이 이때쯤이거든요.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시면 오히려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예외를 둘 수가 있는 게 그 직전에 연속으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MSCI 지수 편입 전에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실제로 통계 자료에서도 약 10에서 15일 전부터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이 약 4.8%의 주가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대감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패시브 자금, 이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 인덱스 펀드와 상장 지수 펀드, 이런 자금들이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토대로 미리 선제적으로 매수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세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하이브고요. 빅히트에 변경된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이 21선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SKC도 마찬가지로 21선 근처에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M도 마찬가지로 21선 근처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앞선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지금 이 세 종목 반드시 4.8% 전후로해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신풍제약을 봤을 때도 오히려 주가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되 지수의 위치를 봤을 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한 번쯤 MSCI 지수 편입일 5월 13일 직전까지 스윙 투자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HMM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정말 좋아요. 업황이 좋고 올해 말에도 업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솔직히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단 말이죠. 때문에 여러분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 내에 적합한 종목이 있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이 한 주 동안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바로 첫 번째가 LG 디스플레이, 약 1000억 원 가까운 큰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LCD 가격 상승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LCD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이 상당히 밀렸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수요도 많이 떨어졌고 또 작년에는 코로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이 두 기업 모두 LCD 생산을 줄이겠다 이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가전 중에 TV하고 PC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LCD TV 패널 가격이 무려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발표도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를 보시더라도 이 공급 부족 사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LCD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생산하는 기업들, 그리고 유리 제조업체, 또 반도체 기업들, 지금 이런 기업들도 LCD 쪽으로 가는 물량들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조업 특성상 공급량을 갑자기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LCD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LED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수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이런 이슈가 있었고 또 이어서 SK텔레콤은 꾸준하게 외국인의 상위 종목에 포함되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거의 탑픽 종목이라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외국인 수급만 보더라도 4월 1일부터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4월뿐만 아니라 3월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의 지분도 거의 5% 가까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스코. 포스코는 다들 아실 거예요. 경기 회복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특히 철강석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경기 회복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여기 있죠. 두 종목 모두 외국인이 선호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 GS건설. GS건설은 건설주에 포함이 되는데 이 건설주 내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이쪽 분야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건축과 재개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전후로 해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1분기에는 기대를 못 미칠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2분기부터는 크게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어서 OCI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OCI의 재료를 한번 살펴보면 폴리실리콘 가격 지금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확실히 작년 6월부터 해서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폴리실리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 LCD 이 재료하고 상당히 닮아 있거든요. 폴리실리콘도 중국의 가격 경쟁에 밀려서 중국을 제외한다면 전 세계 3개 정도의 기업만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솔루션도 폴리실리콘 사업을 철수를 했죠. 그런데 이 폴리실리콘이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미국의 태양광 수요가 늘면서 이 두 가지 시너지 효과가 OCI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동안 중국의 저가 정책 때문에 수많은 폴리실리콘 기업들 다 사업을 접었었고 이제 중국 기업을 제외한다면 전 세계 3개 정도의 기업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 제품에 불매운동이 번진다면 당연히 소수의 기업들 혜택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치에서 최근에 OCI 외국인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 제가 조금 전에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하이브는 MSCI 지수 편입의 가능성이 있고 또 2분기에는 BTS가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시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을 때 통상적으로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 미리 주가에 반응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이브 종목을 보시면 상장 후에 주가가 크게 밀렸다가 어느 정도 하단을 만든 뒤에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치를 봤을 때도 과거 직전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높은 위치라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씩 매수를 해주고 있고 또 두 가지 재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기에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꾸준히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물량과 순매도 물량 조금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한번 유의있게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을 한번 살펴보면 기관은 ETF에 많이 투자를 했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을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최근에 CMO 기업들 조금씩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 제조기업인 미국의 모더나 국내에 자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다양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뒤로 이어서 SK바이오팜, DB하이텍,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이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DB하이텍과 SK바이오팜 최근에 두드러지는 이슈는 있는 것은 아닌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조금씩 반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 없이 바라보기에 적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들어봤는데 항상 어떤 종목을 선정할 때 재료하고 이슈 그리고 실적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참조해보면서 종목을 선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이슈와 재료 그리고 실적이 받쳐준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종적으로 매수를 결정하는 것은 주가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슈와 재료가 좋고 또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조금은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여러분들 재료가 좋기 때문에 뛰어드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가 있고요. 항상 재료와 이슈 그리고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매수에 결정하는 것은 지금 위치가 어디쯤인지 항상 고민을 하신 뒤에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